안녕하십니까. 자, 사회 같이 이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제 처음 들어가는 강의인데요. 자, 보셔야 될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 4페이지 이제 피시면 됩니다. 사회책 4페이지. 사회책 4페이지 피시면 내가 사는 세계부터 처음부터 나오죠. 자, 제 1절. 우리나라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하고 이제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저하고 수업하실 때는 이제 제가 이제 밑줄 칠한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 밑줄 칠한 얘기 하면은 그 밑줄 칠한 부분만 치시면 됩니다. 그 줄을 막 길게 막 치지 마시고요. 그 밑줄 칠하는 단어, 밑줄 칠하는 문장 딱 그런 데만 밑줄을 치시면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4페이지에 이제 1절 우리나라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 나오는데 자, 이제 지구상의 위치라고 해서 우리 지구본과 이제 세계 지도부터 나오죠. 자, 지구본, 뭐 한 번쯤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자, 이제 마트라든지 문구점 가면 이제 지구본 같은 거 있는데 학교에서도 이제 있죠. 그 지구본이 뭐냐? 실제 지구의 모양을 그대로 축소하여 만든 것이 지구본이죠. 장점곡이 나오는데 면적, 거리, 위치 등 정확한 위치에 표현이 있을 수 있고요. 지구의 자전축이 자, 23.5도 정도 기울어 있습니다. 지구가 이제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자전축이 뭐냐면 지구가 자전하는 중심축이 되는 게 자전축인데 그 자전축이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데 그 기울어진 게 표현되어 있고 자, 단점은 이제 한쪽 면밖에 볼 수 없다는 거. 자, 그다음에 휴대가 불편하다는 거, 뭐 제작이 불편하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지형과 지물의 표시가 없다고 돼 있죠, 거기. 그래서 지형 지구본이 울퉁불퉁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도를 지구 모양으로 이제 동그랗게 감아 놓은 거라서 그래서 지형 같은 게 이제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알 수 없고요. 또 지물 같은 거 표시 안 돼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밑에 세계지도 나오는데 둥근 지구를 평면 위에 펼쳐 놓은 게 이제 세계지도죠. 아까 지구본은 지도를 지구 모양처럼 동그랗게 이제 감아 놓은 거라면 세계지도는 이제 펼쳐 놓은 건데요. 장점은 우선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죠. 아까 지구본 같은 경우에는 보는 쪽면, 동그랗게 이제 말려 있는 공의 형태다 보니까 보는 쪽면만 볼 수밖에 없는데 세계지도 같은 경우에는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한눈에 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이기 때문에 말아가지고 가져다닐 수 있겠죠. 접어가지고 가져다니든지. 그래서 휴대가 편리하다는 거, 또 제작이 편리하다는 거. 지형이나 지물 표시 같은 거 이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잘 봐두시면 되고요. 단점은 이제 면적, 거리, 위치 등의 왜곡이 생긴다 그래요. 동그랗게 말려 있는 것이 아니라 펼쳐져 있는 거다 보니까 면적, 거리, 위치 등이 이제 정확히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고緯도 지방으로 갈수록 왜곡이 커진다 그러는데 고緯도 지방이 어디냐면 이제 극지방입니다. 이제 극지방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남극이나 북극으로 갈수록 왜곡이 커진다 그러죠. 그래서 그 지구본과 세계지도 그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 그거 이제 하나 눈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진 않겠지만 나온다면 이제 지구본의 특징이라든지 지구본이 뭔지 알고 있느냐 정도 이 정도밖에 물어볼 게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 나오는데 자, 이제 우리 지구의 대륙과 해양의 이제 분포가 이제 나오죠. 대륙, 이제 육지를 얘기하는 건데 자, 대륙은 한 30%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전체. 그다음에 이제 해양이 전체 지구의 70% 표면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 대륙 보면 이제 여러 나라 대륙들이 나오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자, 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나눠서 또 설명했고요.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가 이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는 호주를 얘기하는 건데 오세아니아 등이 있더라. 여기 이제 대륙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게 아시아 정도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아는 우리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곳이 아시아죠. 우리는 아시아 대륙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해양에서는 태평양이 있고 대서양이 있고 인도양, 북극해, 남극 같은 큰 바다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 이제 나오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알고 아셔야 될 게 태평양이죠. 태평양. 우리가 지금 태평양의 면에 있으니까 태평양에 우리가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제 태평양 같은 거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정도만 밑줄 쳐두시고 아, 나머지는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5페이지 보시면 우리 방금 봤던 대륙과 해양 거기 지금 이제 지도로 실려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다 그려져 있죠. 자, 글씨 써 있고 그 지도를 눈에 잘 넣어 두시면 됩니다. 그 지도를 눈에 잘 봐 두시고요. 자, 그 태평양이라고 써져 있는데 보면 그 태평양에 써져 있는 글씨 보이십니까? 그 태평양에 써져 있는 글씨 보면 그 태평양이라는 글씨 있는 데서 약간 옆쪽으로 보면 일본이 길쭉하게 있는 섬 일본이 보이고요. 그 일본 옆에 우리나라가 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위치가 그쪽에 있구나라는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위치 이제 책에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의 위치
우선 거기다선 밑줄 쳐두시고요. 자, 우리나라의 위치를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수리적 위치는 숫자로 표현되는 위치를 수리적 위치라고 합니다. 이게 위도는 북이 33도하고 43도 사이에 있더라라고 하죠. 그 위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그 지구본이라든지 세계 지도에 보면은 가로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제 지구본을 설명드리면 이게 지구 모양으로 동그랗게 지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것좀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울어 놨죠. 그래서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자전을 똑바로 서서 자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서 자전을 하죠. 이렇게 자전을 하고 요게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가 아까 나왔었고요. 어쨌건 이 지구본을 보면 자, 이렇게 지구본에 이런 식으로 가로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지구본에. 요건 이제 위도라 그러죠. 제가 대략적으로 크게 긋고 있는데요. 요걸 이게 가로줄이 그어준 걸 위도라고 하고요. 자, 여기 영도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게 보통 적도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적도. 이게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다 그래서 적도라고 부르고 여기가 이제 저위도가 되죠. 저위도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멀어지면 멀수록 이쪽이 북극이고 이쪽이 남극인데 극적으로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는 거다? 고위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이 가장 고위도고 또 남극이 또 뭐다? 가장 고위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저위도에서 극적으로 가면 갈수록 고위도로 가는 거고요. 극지방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저위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도가 여기 북극과 남극이 고위도고 저위도가 적도가 저위도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우리 착각할 때 우리가 이제 북반구 중위도에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북반구 중위도에 있다 보니까 북반구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이 저위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쪽이 저위도가 아니고 남극이 저위도가 아니고 어디가 저위도다? 적도, 영도가 저위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위도가 이거고요. 이제 경도가 뭐냐면 경도는 지구본에 그어져 있는 세로선이 경도인데요. 요거는 이제 시간하고 관련이 많이 있죠. 시간하고. 위도와 경도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우리가 좌표 같은 거 나타내서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제 찾아내고 하는데 이건 위도. 그래서 가로줄이 뭐다? 위도. 세로줄이 뭐다? 경도. 그리고 세로줄은 시간하고 많이 관련이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도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북이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있죠. 그걸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한다라는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33도와 43도 사이에 딱 중간이 38도입니다. 38도. 그래서 그 광복한 후에 중간인 38도를 경계로 해서 북쪽에는 소련군이 준다고 남쪽에는 미군이 준다고 했던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경도 나오는데 경도 설명드렸지 세로선인데 자,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분초 좌우선이라고 하는데 영도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동쪽을 동경이라고 부르고 거기서부터 서쪽을 서경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동쪽에 있죠. 그래서 동경 124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 124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하는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리적 위치 이제 나오는데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반도국, 자 반도국 밑줄 치시면 되고요. 태평양에 인접해 있죠. 태평양 밑줄 치시면 되죠. 아까 아시아 태평양 밑줄 쳤었는데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아시아 대륙, 아시아에도 밑줄 치셔야 되겠네요. 아시아 대륙, 그래서 아시아 밑줄 치시고 반도국 밑줄 치시고 태평양 밑줄 치시면 됩니다. 그럼 반도국이 뭐냐? 자, 반이 섬이란 소리입니다. 반이. 그래서 사면이 바다다 그러면 섬이죠. 근데 반도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삼면이. 그래서 우리나라 봤더니 코리안 반도, 한반도에 있죠. 그래서 동쪽, 서쪽, 남쪽이 바다고 그 북쪽으로 이제 대륙에 붙어 있죠. 그래서 반이 섬이다 그래서 반도국이라고 부르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섬이 줄져 있다 그래서 열도라고 부르죠. 열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고, 일본은 열도고, 뭐 중국은 대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니까 뭐 알고 계시면 상식선에서 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반이 섬이다 보니까 자, 대륙으로 진출하기도 좀 편하고, 왜냐면 북쪽으로 가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죠. 중국이라든지 또 러시아라든지 또 중국, 러시아 거쳐가지고 유럽까지, 중앙아시아 넘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대륙 진출에도 편하고 또 태평양 진출에도 편하죠. 그래서 대륙과 해양 진출에 유리하다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자, 관계적 위치는 항상 주변 국가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관계적 위치인데 시간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게 관계적 위치입니다.
우선 북쪽으로는 중국, 러시아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고 남동쪽으로는 바다에 일본이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 국가의 이제 관계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시대 때는 중국이 이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봤을 때 관계적 위치에서 우리나라가 주변적 위치, 연변적 위치였다 뭐 이런 얘기 옛날에 했었고요. 지금 현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중심이다. 그래서 중심적 위치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계적 위치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의 위치 이제 나오네요. 우리가 이제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지도를 통해서 간략하게 봤고요. 그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다는 거, 그리고 태평양의 면에 있다는 거 이제 봤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위치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위치를 행정구역상 위치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우선 서울특별시 있죠? 그 서울특별시, 자, 우리나라의 수도죠. 거기다 우선 밑줄 쳐두시고 한반도의 중심, 한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특별시를 가운데를 관통해서 한강이 지나서 황해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한강 하류에 서울특별시가 위치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도, 자, 밑줄 치면 되죠. 우리나라의 수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죠. 거기다 밑줄 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가 바로 문화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죠. 그래서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6페이지